8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구조가 이렇게 주어졌고 A점의 수평 반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구조는 우리가 보자마자 지금 3할절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풀이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했죠. 이 3할절 구조는 어떻게 해석을 하라 그랬냐면 3할절 구조는 첫 번째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두 번째는 반 잘라서 보라고 했습니다. 반 잘라서 전체적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 한 번, 반 잘라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 한 번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이 이 RA죠. 여기도 HA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잡으라 그랬으니까 B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은 B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게 되면 6RA 이렇게 나오겠죠. B점에 대해서 모멘트 팔이 6m니까.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HA가 2HA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위에 지금 등분파 하중이 2분의 1 곱하기 6kN per m 곱하기 6m가 있고 이 B에 대해서 전체 삼각형의 도심은 3분의 1에 위치를 하니까 6의 3분의 1이니까 여기서부터 2m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6RA-2HA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36은 0 이렇게 첫 번째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식은 반 잘라서 모멘트 평형을 다시 잡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우선 3RA가 나오겠죠. 시점에 대해서 RA의 모멘트 팔이 3m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4HA가 나오고요. 시점에 대해서 이 HA의 모멘트 팔이 4m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가 이제 삼각형이 반닫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심을 하면서 쓰면 2분의 1 곱하기 6이 아니죠. 여기 높이는 지금 여기는 3입니다. 3kN per m가 되겠죠. 3kN per m가 있고 3m가 작용을 하고 C점에서 이 색칠한 삼각형의 도심까지 거리는 1m가 되겠죠. 그래서 는 0 이렇게 하게 되면 3RA-4HA가 있고 얘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는 0 이렇게 하니까 얘를 2번식이라고 놓고 1번이랑 2번을 연립을 하게 되면 RA가 4.5k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2차 함수 형태로 하중이 등분포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등분포가 아니고 2차 하중 형태로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캔틀레버브가 있는데 A점의 휜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A점의 휜 모멘트가 뭐 이런 방향으로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작용하는 하중에 이 하중을 이제 집중 하중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도심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2차 함수 형태의 집중 하중을 계산하는 방법과 도심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은 몇 차 함수냐면 얘는 1차 함수입니다. 왜냐면 y는 x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xy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은 직선이기 때문에 y는 x여서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얘의 단면적을 곱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을 곱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b고 여기가 h라 그러면 b 곱하기 폭 곱하기 높이에다가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리고 도심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도심 거리는 이 끝에서부터 넓은 쪽에서부터 이쪽으로 3분의 1 지점에 위치를 하게 되죠. 3분의 1 지점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써볼까요? BH, B 이렇게. 그러면 2차는 어떻게 되느냐? 2차는 여기다가 1씩 더하면 됩니다. 여기다 1씩 더하면 돼요. 어떻게 더하냐면 얘는 2분의 1이었죠? 얘는 3분의 1 BH가 되는 거고 면적은 그러니까 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뭐 y는 x제곱 형태다. 그리고 여기가 b고 여기가 h다. 그러면은 삼각형은 b 곱하기 h에다가 2분의 1을 곱하지만 얘는 b 곱하기 h에다가 3분의 1을 곱합니다. 도심도 마찬가지로 얘는 3분의 1이었죠. 얘는 4분의 1 b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적용이 됩니다. 3차면 똑같이 해서 하나씩 더해서 4분의 1 bh가 되고 얘는 5분의 1 b가 되고요. 쭉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지금은 3차지만 나중에는 뭐 2차, 3차, 4차, 5차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걸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4m죠. 그런데 여기 높이 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x에다가 4를 넣으면 6분의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고 얘는 3분의 8kN per m가 되겠죠. 높이는. 면적은 얼마가 되냐면 면적은 우리가 F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3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F가 그러면 여기 어디 작용을 할 수가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F라는 힘이. 그럼 도심 거리는 얼마냐? 4분의 1 B가 여기서부터라 그랬으니까 도심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B가 4니까 1m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가 되겠죠. 그래서 A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MA가 나오고 그리고 F가 뭐라 그랬냐면 3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8이라 그랬고 여기에 모멘트 8이 3m죠. 그래서 는 0 이렇게 풀게 되면 MA가 마이너스 3분의 32 kNm가 나오게 됩니다. 10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C점의 수직 변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의 힘 강성이 주어졌고 스프링 강성이 주어졌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금 이 구조 자체가 1차 부정정입니다. 왜 1차 부정정이냐면 보의 기본 구조는 지금 단순보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스프링 지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얘는 1차 부정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1차 부정정이란 얘기는 뭐냐면 얘는 이제 힘 평형 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방정식 풀이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별도의 풀이가 가능한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 변이 일치가 있고 그리고 강성법이 있습니다. 뭐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 다 이제 1장 1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이 일치부터 한번 풀어보면 변이 일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 학생들이 긴장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 지금 여기 10kN이 누르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10kN이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얼만큼 내려가냐면 여기를 이렇게 델타1이라고 해볼게요. 델타1은 우리가 공식을 이용을 해서 48EI 분의 PL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를 일단 P로 써볼까요? PL3승 이렇게 내려갈 거고 그런데 여기가 내려가게 되면 밑에서 이제 스프링이 위로 올리려고 그러겠죠. 발력이 생길 테니까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델타2라고 한다면 델타2는 마찬가지로 48EI 분의 RL3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델타1은 밑으로 가고 델타2는 위로 가니까 방향이 반대라서 이렇게 빼게 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 변이가 돼야 되겠죠. 최종 변이가 될 텐데 이제 이거 보고 우리가 변이를 일치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1 마이너스 델타2가 최종 변이랑 같아야 된다. 변이가 일치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변이 일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최종 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프링의 변화량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최종 변이는 스프링 변화량이 되는 것인데 변형 스프링이라는 것은 F는 K 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를 K분의 F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R이 스프링이 받는 힘이니까 스프링이 받는 힘을 강성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스프링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숫자를 다 대입을 해보면 이쪽이 델타1이 48 2i 분의 RL 3승이 되고 델타2가 P죠. R이 아니고 여기가 P고 델타2가 48 2i 분의 RL 3승이 되는데 이게 지금 K분의 R이라고 했습니다. K분의 R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를 하면 48 2i 분의 PL 3승이 나오고 요거는 R로 묶으면 48 2iK가 나오고 KL 3승 플러스 48 2i가 나오니까 이걸 R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48 2i 분의 PL 3승에다가 이게 뒤집혀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KL 3승 플러스 48 2i에다가 48 2iK가 역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이거의 역수를 곱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R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게 이렇게 날아갈 거고 정리를 하면 좀 지워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R은 P 곱하기 KL 3승 플러스 48 2i 분의
여기가 KL 삼승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문제에서는 지금 시점의 수직 변화량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시점의 수직 변화는 요것도 시점의 수직 변화랑 같고 요것도 시점의 수직 변화랑 같죠. 그래서 이 계산된 R을 좌측에다 대입을 해도 답이 나오고 우측에다 대입을 해도 답이 나오겠지만 굳이 여기다 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더 간단하니까. 그래서 델타는 K분의 R인데 여기서 이제 K가 사라지겠죠. 이게 그래서 KL 3승 플러스 48 2i분의 PL 3승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값이 다 주어졌으니까 대입을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계산량이 굉장히 많지만 이 과정도 익혀놔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다른 방법에 이제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구조에서 강성을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강성법이라는 것은 볼까요? 얘가 지금 10kN을 주게 되면 이 10kN이라는 것은 이 보랑 스프링이 두 개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두 개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전체 강성을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이 P를 이 보랑 스프링이 동시에 부담을 하게 되니까 전체 강성은 보 강성과 스프링 강성을 합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 강성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델타는 48 2i분의 PL 3승이니까 K는 델타분의 P라고 했죠. 그래서 델타분의 P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L 3승분의 48 2i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보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48 2i를. 그리고 스프링 강성은 주어졌죠. 문제에서 일단 그냥 K라고 써놓겠습니다. 여기 주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체 강성이 되는데 이 구조의 전체 강성은 보의 강성과 스프링의 강성이 합쳐져서 이게 이제 전체 강성이 되는데 우리가 F는 K 델타라는 공식이 있다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는 델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K분의 F는 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힘은 여기서 10kN이 되는 거고 전체 강성은 요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다가 L 3승분의 48 2i 플러스 K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정리하면은 아까보다는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10kN이 나오고 L 3승은 10m분의 48 2i가 16분의 1000kN 메가뉴턴이네요. 메가뉴턴 미터 제곱이고 여기 대입한 겁니다. 플러스 K가 1메가뉴턴 퍼 미터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2.5mm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러스가 있고 여기 집중하중 3개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FCD와 FCF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러스의 부재력을 구하는 방법이 뭐 절전법이 있고 그리고 단면법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단면법은 웬만하면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면법으로 풀 경우에 굉장히 빨리 풀리는 문제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제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려면 이제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쉬워야 되는데 단면법은 이제 학생들이 적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면법은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절전법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CD를 구할 건데 CD가 지금 이 부재죠. 그래서 이 D점에서 힘평형을 보겠습니다. 절전법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이제 힘평형을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D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D점을 띄어서 볼게요. D점을 이렇게 띄어서 보면 FCD가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FBD가 있고 이쪽으로 FDF가 있죠. 그리고 여기 외력 10kN이 있습니다. 10kN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D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X축 방향 힘평형 방정식과 Y축 방향 힘평형 방정식이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Y축 방향 힘평형 방정식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면 위쪽으로 FCD가 당기고 있는데 왼쪽으로 10kN이 당기고 있으니까 FCD가 10kN이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FCF죠. 그래서 이 부재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면 쉽냐면 지금 이 구조가 대칭 상태죠.
지금 여기 하중도 대칭이고 그리고 구조 자체도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 상태고, 또 하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2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지금 두 개의 부재가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개의 부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영부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F점에서 이쪽으로 FCF가 있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쪽으로 FG가 있고 이쪽으로 FDF와 이쪽으로 FFH가 있고 여기에 20kN이 당기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네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얘랑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FCF가 요거죠. 요거를 보게 되면 얘가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여기가 3대 4대 5의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20을 얘랑 얘가 반씩 나눠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직 분력 자체가 여기가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각각 이 수직 분력이 10인데 이거에 대응되는 게 4겠죠. 이 삼각형 B를 보면. 그래서 FCF의 힘은 10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값은 이 빗변의 값이니까 여기다가 4분의 5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FCF가 1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편심하중을 받는 기둥이 있는데 지금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수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주어졌고요. 자, 1번부터 보면 A점과 B점의 응력은 같다라고 했는데 A점은 여기 있고 B점은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한번 그려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편심이 있는 거죠. P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P가 발생시키는 모멘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축에 대해서, 이 빨간색 축에 대해서 P가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멘트가 발생시키는 응력을 계산을 해보면 이쪽은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인장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단면은 모멘트에 의해서 인장이 발생을 하고, 이쪽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모멘트 화살표가 이쪽 단면을 이렇게 누르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압축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호를 이용해서 응력을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는 압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분의 my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우리가 m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 i분의 m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 p가 이 단면 전체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p에 의해서 발생하는 능력을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a분의 p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단면은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i분의 mi가 되는 거고, 이쪽 단면은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i분의 mi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을 보게 되면 A점과 B점의 응력이 같다고 했는데 지금 A점은 여기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B점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돼서 두 개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B점에서 발생하는 압축 응력의 크기는 오메가 파스칼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B점의 응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걸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물론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 마이너스 A가 지금 단면적이니까 B 곱하기 H니까 200 곱하기 300의 밀리미터 제곱이 있고 P는 300kN이 있고, 그리고 I를 써야 되는데 I는 지금 이 축에 대해서 모멘트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B를 지금 이 축에 평행한 축 이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 B가 지금 친절하게 써져 있지만 우리가 얘가 B라는 것을 판단을 할 줄 알았어야 됩니다. 여기 나중에는 안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B가. 그래서 얘가 B라는 것을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고, 더 12분의 B가 지금 200 곱하기 300의 3승 밀리미터 4승 이렇게 되겠죠. 12분의 BH 3승이니까. 그리고 모멘트는 지금 P 곱하기 편심거리가 되니까 300kN 곱하기 40mm가 될 거고요. 그리고 Y는 지금 얘의 위치가, B점의 위치가 이 가운데 축으로부터 얼마냐면 2분의 h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150mm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오메가 파스칼보다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출제 의도는 뭐냐면 이것만 계산을 하면 이게 아마 딱 마이너스 오메가 파스칼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가 또 더 빠지기 때문에 5보다 더 커지겠죠. 그래서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파스칼인데 이 앞부분이 마이너스 오메가 파스칼인데 뒷부분에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이 마이너스인지 인장인지 판정을 해라, 이런 문제로 이제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리고 3번은 A점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방금 계산을 한 것은 B점이죠. 그래서 A점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이쪽에 부호가 바뀔 겁니다. 여기에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i분의 mi를 하면 우리가 시그마 a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실전에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계산을 하고 또 이거를 계산을 해서 시그마 a를 계산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3번을 해석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A점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한다 이런 보기가 나오게 되면 이런 보기는 일단 건너뛰고 4번부터 먼저 해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지금 B점과 D점의 응력이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B점과 D점은 B점은 여기 있죠. 그리고 D점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B점의 응력을 표현을 하게 되면 시그마 B는 마이너스 A분의 P고 마이너스 I분의 MI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Y라는 값이 지금 이 축으로부터 이 가운데 축으로부터 B점까지 거리 Y가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축으로부터 D점까지 거리 Y가 있는데 이 Y랑 이 Y가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D를 표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MI가 되는데 똑같은 Y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응력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